저의 1호 법안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법이 필요한 이유는 차별의 요인은 다양하며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는 이에 대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차지한 활동을 통해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함께해 왔습니다. 출마하면서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 분야의 법 전문가, 연구자들에게도 정책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의제와 전문가들의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저는 성소수자 중에서도 소수자인 트랜스젠더입니다.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세상에 없는 것처럼 보였던 투명인간들을 위한 정치, 성소수자가 세상에 드러나도 안전할 수 있는 사회, 차별적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출마합니다. 저와 함께 대한민국 최초의 커밍아웃 성소수자 국회의원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한 분 임푸른 후보님께 90초의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수자도 행복한 사회를 위해서 1호 공약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국회에서 더 많은 의원들과 정부의 여러 기관을 설득해야 할 텐데 젊은 노동을 기초로 한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많이들 오해하는 게 이게 성소수자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활동을 제가 하고 있지만 그 단체 자체에 굉장히 많은 소수자 분야의 단체가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누구든지 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내일 사고를 당해서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정체성을 깨달아서 성소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이주민이 될 수도 있고요. 결국 소수자도 행복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갖춰져야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법이 어떤 특정한 소수자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행복할 수 있기 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한 법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도 알리고 국회 내에서도 동료 의원들에게도 알리면서 입법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임푸른 후보님 지정해 주시고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네, 저는 조혜민 후보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공약에 보면은 차별금지법을 공약으로 하셨는데 차별금지법이 왜 입법돼야 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담겨야 하는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생활동반자법도 공약으로 하고 계신데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동성결혼 법제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사실상 국회에서 많은 논의들을 가졌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내용을 들어가느냐 역시도 물론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몇 번의 발의 과정이 있었지만 내용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었고 정의당이 그렇기 때문에 충족시키는 부분을 발의하려고 하였으나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입법의 내용은 아까 말씀하셨던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서 저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법안 내용을 받아서 정의당이 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동반자법 관련해서는 우선은 생활동반자법으로 발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당연히 동성결혼 법제화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당에서 성소수자위원회를 활동을 하고 인천에서 성소수자위원회를 만들면서 많은 관계에 놓여 있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랬을 때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당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목표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입법 단계를 어떻게 밟아나갈 것인가에 있어서 우선은 생활동반자법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조금만 더 부가 설명을 하면은 일단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는 2007년부터 유엔에서 12차례나 입법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전국적으로 지역 인권조례, 성평등조례, 학생인권조례 등 인권과 관련된 법에 대해서 혐오 세력의 후퇴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충남 같은 경우도 인권조례가 폐지됐다가 재제정되는 과정을 겪었고요. 그래서 지역 인권조례의 상위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차별금지법이 입법돼야만 이러한 시도들을 원천 봉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차별금지법은 직장과 고용, 재화, 용역, 시설, 국가기관 등 공공영역에서의 모든 차별을 없애자고 하는 것이 기본 취지고요. 그 내용은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의 한계를 벗어나서 모든 차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보면은 놀이시설 이용을 제한당한 적이 있었어요. 장애인 당사자분이. 그래서 그것과 저상버스를 도입하라고 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실정법으로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작동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성결혼 법제화에 대해서는 2006년에 인권활동가들이 요구야 카르타에 모여서 성소수자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네덜란드부터 2015년 미국, 그 다음에 2019년 작년이죠. 아시아에서 최초로 대만에서 동성결혼이 법제화가 되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김조관수 감독님이 공개적인 결혼을 통해서 이거에 대해서 입법화를 시도하고 계시고요. 저는 이 동성결혼 법제화가 피할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현돼야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혼인평등이 실현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현장에서 3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트랜스젠더로 정체화하고 구직할 때 어떤 복지관에서도 저를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낙오자가 된 기분에 자괴감에 빠져 있을 때 손을 내밀어 준 곳이 정의당이었습니다. 정의당 충남도당에서 총무로 상근하면서 행복했습니다. 안전적인 기반에서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활동도 할 수 있었습니다. 충남에서 최초로 성소수자와 엘라이들을 모아 행진을 했을 때 느꼈던 성취감을 국회에서도 느끼고 싶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가 자신의 시간을 성소수자에게 돌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감동받았고 자랑스럽습니다. 무지개 깃발을 국회에서 휘날리고 싶습니다. 무지개 배심원단 여러분, 당원 및 선거인단 여러분, 최초의 성소수자 국회의원을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